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미스트리 간단히 지배하는 K간지학 강사 김원주입니다. 자, 우리 이번 달에는요 이제 무료 특강의 4강인데요. 공기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PV는 NRT예요. 이 PV는 NRT를 이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콕을 여는 것도 있고 확산 속도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U자간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본 내용들은 그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잡으실 거고요. 여기 무료 특강에서는 도대체 PV는 NRT라는 걸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PV는 NRT 공기단원에서 나오는 거 아시죠? 우리가 했던 게 뭐 있었냐면 화원에서는 PV가 항상 일정하다. 누구의 법칙? 보일의 법칙. 뭐가 일정할 때? 온도가 일정할 때. 코로 보일의 법칙. 이런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고. 눌러! 들어가! 보일의 법칙. 되셨죠? 세게 누르면 부피는 줄어든다. 보일의 법칙. 그렇다면 여러분이 했던 샤를의 법칙은 그렇죠. T분의 V는 항상 일정하다. 가 샤를의 법칙이죠. 열 받으면 팽창한다. 단, 뭐가 일정할 때? 그렇지. 압력이 일정할 때. 그렇다면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쳐보자. 그렇다면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이 V다. 그러니까 V를 한번 같이 나타내보자. 그럼 PV는 항상 일정하다. 이게 보일의 법칙. 그럼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샤를의 법칙. 그럼 보일 샤를의 법칙을 한꺼번에 썼다. 그래서 이걸 그렇죠.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이제 보일 샤를의 법칙까지 나가면 원래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화학원이었어요. 이 화학원 문제 가지고 요 내용 가지고 화원에 있는 문제들 풀기 굉장히 어려워요. 당연히 화투를 하는 사람들은 이 공식으로 풀기 어렵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변형시키죠. 변형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그렇지.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나 이런 게 변하니까 그걸 일정하게 주자. 그래서 이 식을 변형시킨다. T분의 PV는 항상 일정하다. 요게 보일 샤를의 법칙이죠. 여기다 숫자를 한번 넣어보자. 어떻게? 그렇죠. S, T, P 상태를 넣어보는 거야. 스탠다드 템퍼리처 압력.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 그렇지. 0도씨 1기압이라고 하죠. 0도씨 1기압을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 그렇다면 압력은 1기압. 됐죠? 온도는 0도씨니까 분모에다 0을 쓰려고 그랬는데 0을 쓰게 되면 수학에 위배되잖아. 그러니까 절대 온도로 고치지. 그러면 273이 되죠. 273 켈빈. 됐죠? 이제 여기 부피가 문제란 말이야. 도대체 부피를 얼만큼 가져갈 건데 22.4리터를 가져갈 거예요. 22.4리터 화음만 하는 학생들도 다 알죠? 이걸 뭐라 불러? 그렇지. 0도씨 1기압에서 어떤 기체든지 1몰, 즉 개수로 하면 6.5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있으면 22.4리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22.4리터를 넣게 되지. 그리고 계산해 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게 약 0.082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걸 기체상수 R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게 R이 되는 거지. 그래서 T분의 PV는 R이 나오는구나. 0.082. 근데 이 0.082는 0도씨 1기압이라는 STP 상태의 조건은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야. 움직인 게 누구냐 하면 부피가 움직이는 거죠. 1몰, 즉 22.4리터를 넣으면 0.082 R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부피를 2몰을 넣으면 2R이 나오게 되지. 3몰을 넣으면 3R이 나오겠지. 4몰을 넣으면 4R, N몰을 넣으면 NR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거 화투하는 사람들이야 누구나 알 것이고 P는 뭐? 그렇지. P는 압력이죠. V는 부피죠. N은 몰수죠. R은 상수죠. 0.082. T는 절대 온도죠. 자, PV는 NRT 웬만한 화학을 하는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현재 교육 과정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P, V, T까지는 화원이야. 그런데 N이라는 몰수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화투가 돼버려요. 그런데 화원 시험 문제, 수능 문제에서도 이 몰수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어요. 몰수
분명히 몰수의 뜻을 정확히 몰라도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이 몰이라는 몰수가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수라는 뜻이에요. 개수. 1몰 6.5 곱하기 10의 23 제곱계가 있다. 원자든 분자든. 그만큼의 개수를 몰이라고 해요. 고로 지금부터 여기에 있는 내용들 PV나 NRT까지는 여러분들이 내용을 대충 다 알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어가면 이 공기에 나오는 PV나 NRT라는 걸 어떻게 적용하는 거야. 적용. 지금부터 저랑 해야 되는 건 공기단원에 나오는 PV나 NRT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야. 적용.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적용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우기만 잘 하시면 됩니다. 지우기. 지우기를 일단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렇지. 온도 일정, T 지워, R은 상수니까 지워. 이렇게 지우기. 그 지우기를 해서 뭘 찾아낼 거냐면 몰수를 찾아낼 거야. 몰수가 뭔데? 개수. 이해가셨죠? 지우기를 잘해서 그걸로 몰수를 찾아낼 거예요. 그게 관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 보일의 법칙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PV는 NRT가 나왔어요. 그럼 왜 PV는 NRT가 중요하냐 하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앞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돼요. 뭐 그냥 이거는 원래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PV는 NRT죠. 자, 그렇다면 PV는 NRT 가지고 순수하게 PV는 NRT가 나왔을 경우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첫째, 지우기가 필요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온도 일정 이런 거 나오면 잘 지워야 돼. 지우기. 온도가 일정, R은 상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웠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PV가 몰수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압력에다가 부피 곱한 게 개수인 거야. 이해가셨죠? 똑같은 질량인데 하나는 10개고 하나는 20개야. 그럼 당연히 똑같은 질량의 개수가 많은 게 개당 무게가 가볍겠지. 당연하지 않아? 이렇게 PV는 몰수라는 걸 찾아낼 거예요. 둘째, PV는 NRT 이용할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 쫓아다녀야 되는 게 있어요. 반응 전에 PV를 따로따로 하는 거나 한꺼번에 PV 하는 거나 같다. 요 두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들 PV는 NRT라는 문제는 다 잡아내실 수 있어요. 되셨죠? 일단 PV를 NRT를 어떻게 적용하냐. 요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자. 거기에다가 보충으로 하나만 더 한다면 여러분들 U자간이 나올 거예요. U자간이 나오면 이렇게 높이 차이가 수은의 높이 차이가 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거 낮은 걸로 면을 맞춰라. 그 다음 양쪽의 압력이 같다. 그러면 이 안에서 압력 같으니까 일기압에다 이만큼을 더한 게 여기 압력이랑 같구나. 이렇게 낮은 걸로 맞춘 다음 양쪽의 압력이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푼다. PV나 NRT 문제는 화원에서 나오든 화투에서 나오든 가장 기본적으로 가는 게 요 세 가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PV나 NRT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한다? 지우기를 한다. 지우기를 해서 뭘 살릴 것이다? 몰수라는 걸 살릴 것이다. 됐죠? 몰수. 그 다음 두 번째, 혼합전에 PV 따로따로 하는 거나 한꺼번에 하는 PV나 같다.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요. U자간이 나오면 무조건 낮은 쪽의 면으로 맞춘다. 그래서 양쪽의 압력이 같다. 라는 걸 이용하면 PV나 NRT라는 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 있어요. 아주 곤란하게 화투를 많이 섞어놓은 것들 빼고 웬만한 건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걸 한번 문제 안에다가 적용시켜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에 보면 수능 문제와 기출로 나왔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을 보면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제가 올려놓은 자료를 뽑으셔도 되고요. 당연히 뽑아야겠죠. 잘 뽑으셔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해보세요. 이게 쉬운 사람들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한다고요. 일단 여러분들 보일의 법칙, 압력과 부피가 이렇게 반비례되는 그림이 나오면 제일 먼저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 위에 있는 게 고온, 밑에 있는 게 저온, 이렇게 간다고요. 제가 내용 설명하면서 그랬죠. 압력과 부피 그림이 나온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보일의 법칙은 아니다. 보일 샤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샤를의 법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 잘 하셔야죠. 자, 같이 가볼게요. 그림은 25도씨에서 동그라미 온도 일정.
같은 질량의 x, y 되셨죠? 질량이 똑같아. 에 따른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압력에 따른.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렇다면 기체 문제가 나왔다. 같은 질량의 기체 x, y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체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일단 그렇지. PV는 nRT라는 걸 쓰고 시작한다. 보일이든 샤를이든 뭐 아보가드로든 기체 문제는 전부 다 PV는 nRT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25도씨에서 그랬으니까 온도가 일정하니까 온도 지운다. R은 상수니까 R도 지운다. 되셨죠? 이제 PV가 몰수에 비례한다는 걸 알았다. 몰수가 뭐다? 그렇다. 개수다. 압력에다 부피 곱한 게 개수를 나타낸다. 이해가셨죠?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기억. 분자의 상대적 질량은 X하고 Y 중 누가 더 무거우냐요. 자 그렇다면 같은 질량이었다. 그럼 조건 하나 더 붙여볼까요? 같은 압력이라면 그럼 압력도 지울 거 아니야. 그럼 부피가 몰수지. 부피가 개수란 말이야. 자 압력이 똑같아. 그럼 부피가 개수니까 Y는 1몰이 있는 거고요. X는 2몰이 있는 거죠. 같은 압력에서. 이렇게 지우기만 잘하시면 된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1몰이니까 여긴 10개라고 생각하자고. 여긴 2몰이니까 20개라고 생각하자고. 근데 질량이 같다 그랬단 말이야. 그럼 분자의 상대적 질량, 한 개당 질량이란 뜻이죠. 그럼 똑같은 질량인데 한쪽은 10개, 한쪽은 20개야. 그럼 한 개당 무게는 누가 무거워? 10개짜리가 무겁지. 이해하셨죠? 똑같은 질량인데 개수가 작으면 무거운 거니까. 고로 Y가 더 무겁죠. 그러니까 거기 기억 맞는 말이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니은번 밀도는 나와 다해서 서로 같다. 너무 기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니까요. 자, 니은번 밀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자, 거기 나와 다해서 그랬어요. 나와 다. 그럼 여기서 나다를 찾아보자고요. 나, 다는 부피가 1로 똑같죠. 질량, 같은 질량이었었다며 질량 똑같죠. 그러니까 밀도 똑같죠. 고로 밀도는 서로 같다. 맞다. 막 밀도 어떡하지? 뭘 어떡하냐고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어려운 데서 자꾸 나오세요. PV는 nRT만 이용하면 여러분들 다 푸실 수 있다고요. 자, 디귿. 분자 간 평균 거리는 가가 다보다 크다. 잘 생각해보세요. 가, 다를 보자고요. 가, 다, 오. 이건 X와 Y가 서로 다른 기체네요. 그런데 아까 부피가 몰수였기 때문에 여기는 10개 들어있다면 여기는 20개가 들어있는 거라고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압력이 똑같은데 여기에 부피 1리터 안에 10개가 있어. 그럼 2리터 안엔 20개가 있어. 1리터에 10개 있는 거나 2리터에 20개 있는 거나 쌤. 고로 거리는 같죠. 고로 어디가 크다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해가셨죠? 누가 그래프 해석 잘하냐야. PV는 몰수라는 것만 알면 여러분들은 잡아내실 수 있었다고요. P 압력 똑같은데 그러면 부피가 개수, 질량이 같은데 개수가 많어? 한 개당 무게, 분자의 상대적 질량은 많은 게 가볍겠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PV는 nRT.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지우기. 이게 여러분들이 2012년에 봤던 수능 문제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다른 문제도 한번 적용시켜 보자고요. 자, 2010년 6월에 나왔던 평가원 문제였어요. 잘 쫓아오세요. 기체 분자수가 변하지 않을 때 기체에다 동그라미. 일단 기체 문제야. 그럼 무조건 얄짤없이 여러분들 쓰고 시작하는 거야. PV는 뭐? 그렇지. nRT라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 뭐 할 거야? 지우기 할 거란 말이야. 지우기. 누가 더 잘 지우냐야. 읽어볼까요? 그림을 가는 중앙에 피스톤이 실린더와 기체 AB가 든 용기와 연결된 모습을 나는 상온에서 기체 AB의 속력에 따른 분자수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콕을 양쪽을 동시에 열었다 닫았더니 피스톤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한 후 정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체 문제인데 피스톤을 고정장치를 풀어서 딱 움직여. 그럼 센 놈이 확 밀고 가겠네. PV는 nRT. 자, 뒤에 볼까요? 다음 중 옳은 것만 찾아라. 단
온도는 일정하고 마찰은 무시. 지워. T 일정, R 상수. 온도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지우기예요. 무조건. 그러면 PV는 몰수에 비례하게 되죠. 그렇다면 볼까요? 이기압이고요. 이기압이에요. 압력은 나왔는데 부피가 없네요. 부피 어디 있어요? 부피 보면 분자수 분포를 나타내는데 동시에 여기 보면 한쪽도 이기압, 한쪽도 이기압. 그 다음 기체수가 변하지 않을 때라고 돼 있죠. 그 다음 양쪽에 지금 그릇이 똑같아요. 그걸 열었다 닫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부피도 똑같아. 그렇다면 이 문제는 압력이 몰수겠네요. 그럼 이기압이니까 여기도 2몰, 여기도 2몰이에요. 분자수가 변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서로 반응을 안 한다는 뜻이죠. 됐죠? 일단 이렇게 지우기 한다. 그리고 연결된 모습으로 찾는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 나번 그림을 보시면 확산 속도 나와 있죠? A하고 B 중에 누가 확산 속도가 빨라요? B가 빠르네요. 그렇다면 양쪽의 압력이 똑같은 걸로 봐서 같은 개수가 들어있는데 콕을 열면 B가 훨씬 A보다 빨리 빠져나오겠네. 왜? B가 운동 속력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B가 샥 더 빨리 들어와. 그 다음 콕을 닫아버렸어. 누가 많이 들어왔다? B가 많이 들어왔다. 그렇다면 피스톤은 당연히 왼쪽으로 밀릴 것이다. 언제까지? 양쪽의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됐죠? 자, 그렇다면 다음 중 옳은 것만 찾아라. 자, 그럼 옳은 거 기억. 피스톤의 이동 방향은 왼쪽이다. 오른쪽이 아니다. 왜? B가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더 많이 밀고 간다. 니은 실린더 내 기체의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절대 온도에 비례해. 온도 일정 같다. 됐죠? 운동 에너지는 무조건 평균 운동 에너지 온도에 비례니까. 디귿번. 피스톤이 정지한 후 실린더 내 기체의 분자 간 평균 거리는 A와 B가 같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10개 들어와. 이쪽에서 20개 들어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분자수가 압력을 나타낸단 말이야. 압력에 비례해. 분자수가 압력에 비례한다고요. 분자수가 부피에 비례한다고요. 언제까지 움직일 거야?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움직일 거야?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그럼 부피가 개수겠네. 요만큼 부피에 10개라면 이만큼 부피엔 30개. 부피가 몰수니까. 그럼 단위 부피당 있는 개수는 똑같겠네. 그러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평균 분자 간 거리는 같게 되죠. 그게 앞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다니까요. 10리터에 10개 있어. 그럼 30리터면 30개 있는 거지. 그럼 거리는 같게 되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 정답은 4번이 답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지우기만 잘하시면 돼요. 지우기. 이해가셨죠? 지우기.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지우기 가지고 기체 문제, 속력 같은 거 가지고 잡는구나. 그럴 경우에 만약 살짝 어렵게 U자간을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이 U자간이 들어있으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U자간 보기만 해도 확 업그레이드 됐죠, 문제가. 끝에 U자간까지 싹 붙어 있으니까. 그럼 읽어볼까요? 기체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 다음은 기체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다. 뭐 하고 싶다고요? 기체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야. 자, 아까는 기체들이 반응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체들이 반응을 할 거야. 기체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반응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반응식을 어떻게 써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어렵지 않아.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다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씩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수은을 넣은 유리관에 연결된 용기 A와 B에 에틸렌과 수소기체가 각각 들어있다. 기체 들어있대.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PV는 nRT라고 쓴다. 그리고 이제 지울 생각해야죠. 기체니까. 양쪽 콕을 열어 에틸렌과 수소의 반응을 완결시킨다. 여기서 반응을 완결시킨다 그랬으니까 식을 써볼까요? C2H4가 H2하고 만날 거야. 그럼 C2H6 에탄이 되겠지. 이걸 모르면 못 풀죠. 이중결합의 수소 두 개를 첨가시키면 에탄이 되잖아, 이렇게. 그럼 1대1대1로 딱 만나겠네. 됐죠? 반응이 끝난 후 수은기둥의 높이 변화를 관찰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뒤에 있는 문제로 가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온도는 일정하고 유리관의 부피는 무시하며
분자의 상대적 질량 B는 14대 1이다. 자, 갈게요. 분자의 상대적 질량 B는 14대 1이래요. 요게 질량 B야. 자, 이제 하나씩 갑니다. 뒤에 단, 온도는 일정하며, 지워, 온도 일정, R은 상수. 그렇다면 이 문제는 PV가 몰수다. 됐죠? 자, 그러면 PV 몰수 해보자고요. 여기 PV 1에다 1.5 곱해. 그럼 1.5몰이죠. 여기 PV 1.5기압에다 1리터 곱했으니까 1.5몰이죠. 됐죠? U자간이 나오면 원래 낮은 걸로 면을 맞춰라. 양쪽의 압력은 같다. 이지요. 여기가 1기압이 있어요. 38이 눌러요. 0.5기압이 누르니까 합치면 1.5기압이에요. 그래서 오른쪽도 1.5기압인 거야. 됐죠? 자, 그렇다면 PV가 몰수니까 여기 몰수 1.5몰개, 여기도 1.5몰개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 1.5몰개 있고요. 1.5몰개가 반응할 거예요. 그럼 개수가 1대1이니까 너 하나, 나 하나 딱 반응하겠네. 그럼 여기도 1이니까 몇 몰 생기겠어? 1.5몰 생기겠네요. 됐죠? 반응 전에는 양쪽을 합쳐서 3몰개가 있었는데 반응이 끝나고 나면 1.5몰로 반이 줄어들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렇게 PV는 NRT 쓰고 지우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맞춰내시면 돼요. 지우기. 결국 뭘 찾아낼 것이다. 그렇다. 몰수를 찾아낼 것이다.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거기는 문제를 보자고요. 자, 하나씩. 반응 전 수소 분자수와 반응 후 생성물의 분자수는 같다. 반응 전 수소의 몰수 1.5몰과 반응 후 생성물의 몰 1.5몰은 서로 같다. 왜? 개수가 1대 1대 1이니까. 기억 맞는 말. 됐죠? 자, 니은. 용기 A에서 반응 후 기체의 밀도는 콕을 열기 전보다 크다. 자, 잘하셔야 돼, 이건. 용기 A에서 반응 후 기체의 밀도는 콕을 열기 전보다 크다. 어려워요. 살짝 개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쉬어야 돼요. 해볼게요. 반응 후 A에서예요. A. 그럼 밀도가 열기 전하고 비교를 하겠대. 그럼 가보자고요. 현재 여기에 1.5몰, 여기에 1.5몰 있어요. 그럼 반응 전에 여기 1.5몰 있어요. 자, 1.5몰 이 개수라 그랬어. 수소도 1.5몰 있었어. 됐죠? 질량비는 14대 1짜리였다 그랬다고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1.5몰이 몰이라는 게 개수에 다니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쪽에 에틸렌이 1.5개 들어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한 개 질량이 14짜리야. 그럼 이쪽은 혼합전의 질량이 얼마였겠어? 질량. 14짜리가 1.5개 있어. 여기다 1.5를 곱해 이렇게. 이해가셨죠? 그럼 5, 4, 20, 5, 1은 5, 6, 7, 1, 4는 4, 1, 1은 1, 21. 여기는 21이었다고요. 혼합전의 질량이. 됐죠? 자, 이제 혼합 후가 돼볼까요? 혼합 후. 섞어요. 섞은 다음에 반응을 시키면 에탄이 1.5몰개가 생길 거야. 그 1.5몰개를 3개의 칸이 나눠 가질 거야. 부피가 1리터, 0.5리터, 1.5리터가 있단 말이야. 이걸 1.5몰개가 나눠 가질 거야. 그럼 이걸 15개로 생각해봐. 15개라고 생각하면 몰이 개수니까 그 비대로 나눠 가지면 되잖아. 그럼 요게 합치면 3리터짜리니까 1리터당 요 녀석이 5개씩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5개. 됐죠? 원래 0.5면 2.5개. 됐죠? 그럼 여기는 7.5개가 들어있는 거지. 누가 15짜리가 질량 15짜리가 14에다 1 더하면 15니까. 이해가셨죠? 15짜리가 5개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5개 들어있어. 15짜리가 5개. 되셨죠?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앞에 1.5기압으로 계산해서 1.5개. 그러니까 여기도 5개는 5개인데 1.5에 5개 있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5는 25, 5, 1은 5, 7.5란 말이야. 되셨죠? 그러니까 거기 반응 전은 질량이 21인데 반응이 끝나고 나면 7.5의 질량밖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질량이 줄었으니까 밀도는 감소하겠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열기전보다 크다? 틀렸다. 이건 이렇게 푸는 게 원래 정석이고, 자세히 해보세요. 여기 질량이 14짜리가 15개 있어. 여기는 1짜리가 15개 있어. 합쳐. 그 다음 골고루 나눠 가져봐. 이쪽이 차지하던 게 14, 이쪽이 차지하던 게 1이니까 섞은 다음 3개로 나눠봐. 질량이 확 줄지. 그래야 당연히 이쪽에 있는 밀도는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니은 틀린 말이었어요. 자, 디귿. 반응 후 수은기둥의 높이는 오른쪽이 왼쪽보다 높다. 자, 수은기둥 나왔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반응 전에 PV 따로따로 더하는 거나 한꺼번에 PV 하는 거나 같다. 그 공식을 같이 써야 된단 말이야. 보세요. PV 얼마? 1.5 더하기 따로따로 하는 거야. 0 진공이니까 더하기 PV 1.5는 따로따로 한 건 한꺼번에 PV 하는 거랑 같다. 그럼 한꺼번에 P 곱하기 부피가 얼마인데 다 합치면 3리터. 고로 전체 압력은 1기압이 돼야 돼요. 이쪽이 3, 이쪽도 3이니까.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혼합 전에 했던 거랑 혼합 후에 했던 거랑 같아. 그걸로 나중에 전체 압력을 따졌거든. 전체 압력은 혼합 전에 1.5, 1.5, 즉 3몰이 있을 때나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반응을 하고 나면 개수가 반으로 줄게 되죠. 반으로 줄었으니까 압력도 같이 반으로 줄어야겠죠. 그래서 혼합 후에는 0.5기압으로 줄어들게 돼요. 고로 이쪽이 다 합쳐서 0.5기압짜리가 된단 말이야. 왜? 개수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누르는 건 대기압 1기압이란 말이야. 이쪽에선 1기압이 눌러 여기서 버티는 건 0.5야. 당연히 오른쪽으로 38cm 밀려가겠죠. 그래서 오른쪽이 왼쪽보다 높다, 맞다. 할 수 있겠나요? 기본적으로 가는 게 PV는 NRT라는 걸 이용해서 PV 써먹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2010년도에 나왔던 수능 문제를 한번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고요. 자, 어떻게 써먹나? PV는 NRT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써먹을 거냐? 자, 가볼게요. 그림은 기체 A는 실린더에 기체 B씨는 모두 두 용기에 각각 들어있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뭔지 모르겠다. 기체 문제 나왔다. 그러니까 일단 PV는 NRT라는 걸 쓴다. 실린더와 두 개의 용기에 들어있는 각각 기체의 질량은 동일하고 온도는 절대 온도이며 T2는 T1의 2배다. 있는 조건 다 써. T2는 T1의 2배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T1, 여기는 T2, 여기는 T1이겠네요. 되셨죠? 자, 문제에서 다음 중 옳은 것만 찾아라. 단 대기압은 760이고 U자 간의 부피와 피스톤의 마찰은 무시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현재 온도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됐지?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는 PV는 NRT라는 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결국 몰수라는 걸 이용해 먹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온도가 바뀐단 말이야. T1도 있고 T2도 있고. 되셨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온도를 지우고 싶으면 그렇지. 이 뒤에 걸 이용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T2는 이 T1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럼 어디나 T1인데 여기만 2배 올라가는 거잖아.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 U자간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압력 생각하셔야 돼요. 낮은 걸로 맞춰라. 그리고 나면 양쪽의 압력이 같을 것이다. 그럼 왼쪽에 있는 건 현재 피스톤이니까 바깥에서 누르는 게 대기압 1기압이다. 고로 안에서 버티는 것도 1기압이다. 그럼 왼쪽에서 누르는 건 1기압에 76이 누르고 있으니까 2기압이 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2기압이다. 여기 2기압인데 양쪽의 수은의 높이가 같으니까 이것도 2기압이다. 됐죠? 자, 그렇다면 PV가 몰수에 비례하잖아. 일단 PV는 몰수에 비례해. 그럼 해볼까요? PVA는 1몰 들어있어요. PVC는 8몰 들어있어요. 여기는 PV 8몰 들어있어요. 할라 그랬는데 온도가 틀리다니까. 여기는 온도가 2배 높단 말이야. 2배 높은 게 8몰의 양을 나타내는 압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원래 얘네랑 온도가 같다면 개수는 반만 있었던 거죠.
근데 온도가 2배 높은 바람에 8몰, 2배의 개수가 치는 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해가셨죠? 자, T분의 PV는 몰수에 비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압력을 넣는 거예요. 1기압 1리터, 온도는 T1. 그럼 1몰. C는 압력 2기압 4리터, T1. 그러니까 8몰. 됐죠? 그럼 가운데 건 2기압 4리터인데 온도가 2T1, 그러니까 4몰이지. 결국 PV는 NRT를 쓰는 거지. 저처럼 이렇게 다 넣어서 사용해도 되고, 아예 그냥 PV 한 다음에 여기가 온도가 2배니까 개수를 반으로 줄여 가, 이 말이에요. 이게 PV는 NRT를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맨 앞에 거는 1몰, 두 번째 거는 4몰, 세 번째 거는 8몰이 있는 중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그렇다면 거기 보기. 기억. 분자수는 C가 B의 2배이다. 분자수는 C가 B의 2배다. 맞다. 몰이 개수니까. 됐죠? 니은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잘 생각하세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기체의 질량은 동일하고 라고 했어요. 기체의 질량이 동일해. 근데 여기는 1몰 10개 밖에 없어. 근데 여긴 40개가 있어. 여긴 80개가 있고. 이해가시죠? 몰이 개수란 말이야. 질량이 똑같은데 여기는 1개, 4개, 8개 있단 말이야. 누가 제일 무거워? 1개짜리가 제일 무겁지. 8개짜리가 1개당 무게가 제일 가볍지.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분자의 평균 운동 속력은 그랬다고요. A, B 중에 속력. 누가 더 빠르니? 누가 더 빠르게? 가벼운 게 빠르지.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아니, B가 더 빠르다. 왜? 같은 질량인데 개수가 많으니까 개당 무게가 가벼우니까 더 빠르겠지. 감 잡았죠? 자, 디귿. A의 온도가 T2가 되면 수은기둥의 높이차는 H가 0이 된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만약 여기를 T2로 올리는 거야. A의 온도를 T2로 올려요. 이걸 T2로 올려. 그럼 여기를 밀고 갈 수 있을 것 같지? 못 가. 왜? 그렇지. 피스톤. 피스톤이 있으면 영원히 1기압이야. 온도 올리면 얘가 뒤로 빠져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얘를 밀고 갈 수가 없단 말이야. 여기를 고정장치로 멈춰놔. 야, 온도를 올리면 계속 오른쪽으로 밀고 가지. 피스톤이 있는 한 영원히 1기압이다. 그걸 온도 올리면 피스톤이 뒤로 움직여준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수은기둥의 높이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거기 H는 0이 된다. 틀린 말이다. 그 정답은 기억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되셨나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 PV는 NRT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PV는 NRT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일단 PV는 NRT가 나오면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거 지우기 할 거예요. 대부분 온도가 잘 지워져요. 그리고 결국 못 찾을 거예요. 몰수 찾아낼 거예요. 이해가셨죠? 만약에 온도가 바뀌면 T를 이쪽으로 넘겨서 온도 바꿔주는 것만큼 넣으면 되죠. 그리고 나서 뭐 찾을 거예요? 몰수 찾을 거예요. 몰수. 같은 질량인데 몰수, 개수가 많으면 개당 무게는 가볍다라는 거 이용하겠죠. 그 다음 혼합전의 PV와 혼합 후의 PV는 같다. 순기둥이 나왔을 때는 낮은 걸로 맞췄을 때 양쪽의 압력이 같다. 그 다음 피스톤이 나오면 영원히 양쪽의 압력은 같다. 라는 걸 다 합쳐서 PV는 NRT에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화투를 하는 사람들은 쉬울 거예요. 화원만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약간 어렵죠. 만약에 지금 제가 했던 얘기가 약간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고요. 그래도 약간 아무리 무료 강의지만 살짝 어려워. 근데 나는 어떤 문제에서 뭐가 어려웠어. 이런 거 있으면 반드시 Q&A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셨죠? PV는 NRT 잘 이용하시고요. 기출문제들 잘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누구나 해내실 수 있어요. 지우기만 잘하면. 우리 다음 5강 무료 강좌에서 만나죠.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빠이빠이.